잘 찾아보았나요? 처음에 별, 은하 이러한 것들이 보였었죠? 대기 바깥 영역인 외권, 다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분포하고 있는 기권, 바다를 포함해서 지구에 분포하는 물인 수권, 물속에 사는 많은 물고기들, 또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나무 이러한 것들 등등 지구의 모든 생명체와 아직 분해되지 않는 유기물인 생물권, 암석과 토양으로 이루어진 지구의 겉부분과 지구 내부 전체인 직권, 이렇게 지구 시스템은 5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5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이 직권과 수권, 이렇게 2가지만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직권입니다. 직권은요, 지구 표면과 지구 내부를 포함한 영역이죠. 그래서 중력의 영향으로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가장 바깥쪽이 지각, 그 다음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4개의 층으로 구분을 합니다. 먼저 지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각은요, 고체 상태입니다. 그리고 규삼염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규삼염 물질 우리 익숙하다. 그죠? 구성원소, 산소와 규소. 그죠? 그래서 지각은요, 산소와 규소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라든지 철, 이러한 것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각을요, 다시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륙 지각은요, 화강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평균 밀도는 대륙 지각에 비해서는 해양 지각이 큰 편입니다. 두께는요,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대륙 지각의 두께는 이 정도, 해양 지각의 두께는 이 정도라고 봤을 때 대륙 지각이 훨씬 더 두껍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모호면이 깊이가 깊다, 모호면의 깊이가 얇다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륙 지각 같은 경우에는 모호면의 깊이가 깊다, 해양 지각 같은 경우에는 모호면의 깊이가 얇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모호면이란 무엇인가? 지각과 멘틀의 경계를 의미를 합니다. 1910년에 지진학자 모우로비치치가 지진 기록을 분석을 했는데 지하에서 지진파가 급속도로 빨라지는 경계면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을 이제 바로 대륙과 지각의 이 경계면, 과학자 이름을 따서 모호면 또는 모우로비치치 불연성면이라고 합니다. 모호면 또는 모호로비치치 불연속 면이라고 하죠. 따라서 이 모호면을 경계로 위쪽은 지각, 아래쪽은 멘틀이 되겠습니다. 잠깐 지진파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지진파는 크게 S파, P파, L파로 되어 있고요. 각 특징을 표로 정리하면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지진파의 전파 속도가 P파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S파, L파 순입니다. 따라서 지진이 나면 가장 먼저 P파가 도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S파,
엘파 이러한 순서대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파형을 좀 살펴볼 텐데요. P파는 종파, S파는 횡파, L파는 표면파라고 하는데요. P파 같은 경우에는 파의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일치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져요. 네, S파 같은 경우에는 진행 방향과 이 진동 방향이 90도입니다. 수직으로 진동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진폭은요. P파가 작고요. S파가 중간, L파가 크고요. 그다음에 이 지진의 피해를 보게 되면 지반 구조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P파가 작고요. 그 다음에 L파가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P파 같은 경우에는 고체, 액체, 기체 모두 다 통과할 수 있고요. S파는 고체만 통과합니다. L파는 지표면을 통해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럼 멘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틀은요, 직권 전체 부피의 약 80%를 차지하고요. 지각과 마찬가지로 고체 상태예요. 그리고 규산염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산소, 규소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라든지 철, 이러한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멘트를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일 위에 부분을 상부 멘틀, 제일 아래 부분을 하부 멘틀, 그다음에 이 가운데를 전이대라고 합니다. 이 상부 멘틀 같은 경우에는요. 일부가 용융되어 있어요. 용융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녹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로 인해 해령이나 해구가 생성되게 됩니다. 해령, 해구 이러한 자세한 것은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전이대는요. 압력의 증가로 광물의 결정 구조가 바뀌는 영역입니다. 또 하부 멘틀은요. 멘틀의 가장 아래에 있으니까 압력을 아무래도 가장 많이 받게 되겠죠. 이번에는 핵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핵은요, 이렇게 그림에서 보다시피 외핵과 내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외핵은요, 액체 상태입니다. 그리고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제 밀도가 좀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앙으로 모이게 되는 거고요. 액체 상태니까 철과 니켈의 대류가 일어나요.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 형성될 수가 있고 이 지구 자기장은 태양에서 오는 유해한 우주 방사선을 막아 지구 생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핵은요. 고체 상태로 이루어져 있고 외핵과 마찬가지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깊이에 따라서 이 지진파의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지구의 층상 구조, 4개의 층상 구조를 여기다 지금 나타내 놨고요. 이 지진파의 이 특징을 좀 두드러진 특징을 좀 보게 되면 지금 멘틀과 외핵 사이에 S파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즉 외핵으로 진입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P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핵으로 진입할 때 속도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자, S파 아까 특징이 뭐였냐면 고체만 통과해요. 그러면 외핵은 지금 통과 못하니까 고체 아니라는 소리죠. P파 같은 경우에 지금 속도가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일반적으로 P파는요. 액체에서 고체보다 느려집니다. 즉, 이 외핵이 액체라는 거죠. 맞죠? 액체 상태 아까 살펴봤었죠? 자, 이렇게 멘틀과 외핵의 이 경계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구텐베르크 불연성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외핵과 내핵의 이 경계면을 레만면, 레만이라는 과학자가 이제 밝혀내서 그렇고요. 또는 레만 불연성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지나가는 말로 했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P파와 S파의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는 그 부분, 그 경계면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지금 빨라지는 부분 여기가 되겠죠. 급격하게 빨라지는 부분. 즉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 요거. 그렇죠. 모호면 또는 모로 비치치 불연성면. 그래서 직권의 4가지 층상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각각의 그 특징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직권의 역할을 빠르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수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수권의 대부분은 해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수는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에 따라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본 이 빨간색 선 보이나요? 이 빨간색 선이 깊이에 따른 해수의 수온을 나타낸 것인데요. 혼합층의 경우 한번 봅시다. 자,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지금 온도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거의 일정하죠. 그죠? 왜 일정할까요? 지금 이 혼합층은 이 수권의 지금 이 해수에서 가장 바깥층이죠. 그죠?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이제 이 해수 2층이 이제 가열이 되는데 이 가열된 이 해수층이 이제 바람에 의해서 잘 섞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에 따라 수온이 거의 일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수온 약층을 볼게요. 자,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되나요? 떨어져요.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비교적 수심이 깊지 않은 곳에서는 온도가 높고요. 비교적 깊은 곳에서 온도가 낮아요. 그죠? 즉 대류가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안정한 층입니다. 안정하기 때문에 이제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심해층인데요. 심해층 한번 봅시다. 특징이 뭐냐면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온도의 변화가 여기도 거의 없어요. 근데 온도 자체가 이제 낮죠. 이 혼합층과 비교했을 때. 왜 이렇게 낮을까요? 빛이 거의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심이 너무 깊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그래프로 다시 예쁘게 나타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거의 일정한 수심에 따라서 거의 일정한데 수온이 높다? 혼합층입니다. 수심에 따라서 수온이 이렇게 변하는 거 수온 약층이고요. 그다음에 거의 수심에 따라서 수온의 변화가 일정한데 온도가 낮으면 심해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다른 그래프 형태를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이 위도에 따라서 해수의 층상 구조가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나타낸 그래프. 그다음에 이쪽 오른쪽에 있는 것은 위도별 수온 분포 어떻게 나타내는지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자, 혼합층을 먼저 봅시다. 자, 위도 0도일 때 적도 부근에서와 위도 30도 부근에서의 혼합층의 두께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어때요? 혼합층이 이 위도 30도, 즉 중위도일 때가 훨씬 더 두껍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확인을 쭉 다시 해볼 수가 있어요. 이만큼이 혼합층이죠. 저위도에서는 이만큼이 혼합층입니다. 그렇죠? 네, 이 고위도, 중위도, 저위도 이 말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가 나오면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저위도 같은 경우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가장 많이 과잉된 상태죠. 그래서 온도가 제일 높아요. 높은 데서부터 출발.
그 다음에 가운데, 그 다음에 제일 낮죠. 그 다음에 고위도 같은 경우에 특징이 이 층상구조가 없어요. 그죠? 혼합층, 수원약층, 심해층 구분이 없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 왜 나타나지 않을까? 바로 즉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고위도는 적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표층과 심층의 수온차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수권의 역할 빠르게 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